안녕하세요. 메가 CST에서 경찰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한나입니다. 자, 지금 이 시점은 딱 올해 2차 시험이 치러진 지 2달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리고 더 정확히는 내년 18년도 1차 시험을 4개월에서 4개월 보름 정도 앞둔 시기입니다. 자, 굉장히 이 시기는 중요해요. 왜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학원의 분위기 자체도 실강을 듣는 학생들 기준으로도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의 분류가 아예 확연히 나뉘게 되는 양극화되는 시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진짜 내년 1차에 기대해 볼 만하겠다. 얘는 진짜 공부를 안 하네. 도대체 얘는 수험생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갈려요. 즉 여러분들의 멘탈이 그리고 정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든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각종 행사들이 굉장히 많죠. 추석이 지나면 공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심을 했는데 10월 달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또 12월 중순만 되고 난리가 나요. 연말이다, 크리스마스다, 연초다. 그러면 이제 또 2월 달엔 또 새해다.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수험생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월화수목 금금금 똑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전혀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으셔야 돼요. 언제부터는? 11월 달부터는. 적어도 내년 1차 시험을 준비하고 기대하시는 수험생 분들이라면요. 보통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초반에 진짜 열심히 해요. 진짜 막 눈에서 레이저 나오고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집중력도 장난 아니고 나 진짜 내가 꼭 경찰 해야지. 정말 그때 모습만 보면 정말 될 것 같아요. 쟤는 합격이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근데 실제로 가장 좋은 수험 생활의 그래프, 이상적인 수험 생활 그래프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초반은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방향으로 공부하는 게 맞는 거구나 리듬을 타면서 적응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이제 피치를 올려야 돼. 왜? 이때가 점수가 오르는 시기예요. 이 중간 부분 단계가. 물론 마지막에도 오르긴 오르죠. 근데 이미 고득점을 받은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점수를 많이 올립니다. 근데 어때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여기에서 점수 오르는 기간에 해이해지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11월 달, 12월 달이요. 두 번째로 11월, 12월 달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실전형 이론을 볼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예요. 무슨 얘기냐? 11월, 12월을 잘 보내셔야지만 행복한 1월, 2월을 맞이할 수 있어. 왜냐? 11월, 12월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적으로도 정리가 되고 기출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의 방향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나의 사고도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내가 공부할 때도 이런 쪽으로 이 방향으로 잡고 가야겠다. 이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게 없이는 1, 2월 달에 푸는 문제마다 다 틀린다는 거죠. 그러면 설사 내가 공부를 진짜 좋아하는 학생이라도 푸는 문제마다 족족 틀리면요. 막 반타작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할 맛이 안 나요. 그럼 어때요?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합리화를 하죠. 그 불안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6개월 뒤면 2차도 있는데. 이렇게 마인드를 바꿔버립니다. 계획을 수정해요.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보내요. 언제까지? 1차, 3월 달에 있는 시험까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11월, 12월을 잘 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지금 강조를 했어요. 11월, 12월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한데 그럼 이 중요한 시기에 과연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될까? 단연 기출입니다. 국가시험의 공통점이죠. 기출만 여러분들이 정말 딥다 파고 외우고 공부해도 그래도 여러분 60점은 나와요. 이게 기출이 갖는 특징이에요. 물론 60점을 받는다고 해서 합격 커트라인은 분명히 아닙니다. 옛날이랑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출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설사 기출을 내가 안 봤어요. 안 보고 내가 한 80점 정도 받는 실력이야 라고 할지라도 시험장에 가면 60점, 50점 받는 게 현실입니다. 왜? 기출이 실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그 시험에 주는 영향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봅시다.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기출은 타직렬의 기출을 참조합니다. 두 번째, 기출은 우리 시험을 계속 재탕해요. 반복한다고요. 세 번째는 기출은 다음 시험을 그대로 암시하기도 해요. 나 이 단어 낼 거야. 그러니까 이 단어 제대로 외워놔. 이렇게 암시해 준다고요. 자, 봅시다. 근거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 또 의심하는 것도 좋아하잖아. 또 보면 뭐 그대로 나온다고? 에이, 시험인데. 시험 뭐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똑같이 나와. 보세요. 그리고 출처도 전부 표시해 놨으니까 이것도 못 믿겠다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2014년도 우리 시험에 2차 때 나왔던 문제가요, 사실은 12년도 서울직 시험에 그대로 나왔어요. 물론 얘는 선택지가 오지선다형, 얘는 사지선다형이니까 어때요? 그쵸? 선택지 하나만 빼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문장이 똑같아요. 밑줄 그어져 있는 단어, 묻고 있는 단어 역시 똑같습니다. 그대로 갖다 박아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럼 나도 서울직 문제 풀어야겠네. 지방직, 법원직, 국가직, 세무직 문제 다 풀어야겠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허무함을 느낄 수 있어. 왜? 이 시험들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경찰 영어랑은 난이도나 유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방향의 문제를 풀면은 결과가 당연히 안 좋겠죠. 막 틀리겠죠. 그러면 할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공부할 때는 성취욕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뭔가 내가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뭔가 보상받는다는 거. 거기에서 여러분 확 깨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올 만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 나올 만한 문제들을 여러분들 발췌해서 봐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겠죠. 전문가가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선생님들이 해줄 거라고요.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11월 달, 12월 달에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지방직에서는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해. 이건 우리가 좀 한번 풀어보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좀 배워줘야 된다는 거죠.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일부만 발췌해서 다 풀면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4과목도 다 평타는 쳐야지만 합격선에 여러분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효율성을 추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시중에 있는 일반 문제지를 푸는 게 아니라 경찰에 전문화되어 있는 교재, 커리큘럼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도 그 효율성 때문이죠. 자, 계속해서 볼까요? 지방직에서 나왔던 reciprocal, 이게 11년도에 reciprocal 그대로 나왔죠. 문장 똑같고 선택지마저도 전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답이 당연히 1번으로 똑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타직렬을 그대로 참조하기도 하는구나. 자, 두 번째 특징 뭐예요? 우리 시험은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빈칸 자리에 여러분 풀링을 넣는 것이 그대로 우리 시험에 3년도와 그리고 9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똑같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보시면 보세요. precarious가 이때 당시에 정답이었습니다. 보세요. 근데 빈칸 자리에 precarious를 여러분 넣는 거였는데 여기 보세요. 그 precarious를 물어보는 문제가 바로 16년도에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 자, 기출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12년도에 precarious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외웠다면 어때요? 이때 문제를 맞췄겠죠, 당연히. 근데 기출을 안 봤어요. 그냥 시중에 있는 여러분 어휘를 본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어휘야? 이게 필수 어휘야? 이러면서 여러분 봤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여러분의 1순위가 돼야 되는 건 기출 어휘, 기출 문법이라는 겁니다. 기출을 여러분들이 여러 각도로 활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과정을 11월, 12월에 해줘야지만 스무스하게 1, 2월에 기분 좋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감도 얻고 그 상태로 3월달 시험장에 가시는 겁니다.
자, 13년도에 resort 2가 나왔죠. 기출을 참조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resort 2의 동의어가 이제 2번의 힌지온이에요. 그런데 resort를 여러분들이 외워놨다면 그렇죠. 14년도에 어때요? 빈칸 resort 빈칸에 to를 그대로 넣을 수 있겠죠. 이해되겠어요? 똑같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 해 전에 나왔던 그 어휘를 알고 있었다면 들어갈 전치사 또한 알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선생님 근데 나는 뜻만 외웠는데 전치사는 안 외웠는데요? 그게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우리 시험 20문제 중에서는 그 전치사를 넣는 문제가 적으면 하나, 많으면 3개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기출의 트렌드를 모른다면, 최신 기출의 경향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면 방향 자체가 어긋나서 난 아무리 영어를 잘해, 나 영어 되게 잘해, 나 영어 많이 했어 라고 해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후에도요, 빈칸에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which를 그대로 고르죠. 왜? 콤마 있으니까. which를 그대로 고르죠. 콤마 있으니까. 똑같이 나온 문제고요. 자, 미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미스가 왜요? 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여러분 방향을 바꾸세요. 기출 중심으로. 미스는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되고, 그리고 미스는 자동사 할 때, 타동사 할 때 뜻이 다릅니다. 이걸 이용한 문제, 그걸 묻는 문제가 13년도에 나왔는데 그걸 똑같이 15년도에 그대로 냈어요. 디귿 자리에. 됐습니까? 자, 그 이후에도요. count on 문제 물어봤습니다. 언제? 15년도에. 근데 16년도에 여러분 뭐요? count on을 니은 자리에 넣는 걸로 문제를 출제했어요. 정답이 2번이었다고요. 마지막으로는 vulnerable을 묻기도 하죠. 정답이 1번입니다. 됐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도 여러분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왜? vulnerable이 빈칸 자리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vulnerable의 뜻을 이때의 기출을 참조해서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저 여기서 vulnerable만 알면 돼요? 아니요. 2번, 3번, 4번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게 재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invincible의 밑줄 긋고 동의어를 찾으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 impregnatable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2개는 동의어입니다. 얘까지도. 이런 것도 기출의 특징이죠. 선택지 4개 중에서 3개가 동의어야. 그리고 나머지 정답이 되는 얘가 얘네 3개랑은 반의어 관계입니다. 기출은 굉장히 여러분 여러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활용 가치가 무수해요. 굉장히 대단하다는 거죠. 그 기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그 점수력이란 실로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방향을 좀 잘못 잡고 여태까지 일반적인 영어, 그냥 영어, 아니면 그냥 뭐 수능 영어, 아니면 공무원 영어라고 잡고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절대 여러분 늦지 않았으니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직 경찰 영어에만 맞춰져 있는 커리큘럼과 그리고 그 교재를 여러분들이 따라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지금은 기출을 공부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자신감 있게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캐스트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실제 수업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